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공매도와의 공방전 서서히 마지막 국면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은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만기일 영향 내일까지 이어질 것인가? 두 번째, 물가와 경기 테이퍼링 그리고 주가는? 세 번째, 셀트리온 5월 이후 공매도 전쟁 결과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공매도를 넘어서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물가지수 발표 전에 혼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 상태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10일이죠. 10일날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아침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눈치보기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만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7%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0.74% 하락세를 보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내일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그에 앞서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3,200억 매도 우위잖아요.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매도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시장도 1,100억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합니다. 카카오, LG화학, 기아, 게임주죠.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삼성 SDI 매도가 많은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또 매도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 네이버, 현대차, HMM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만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기 영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쿼드러블 위칭데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내 마녀라는 것은 네 가지죠. 첫 번째로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렇게 네 가지죠. 요 네 가지가 만기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이 네 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 매매의 종류가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투기적인 거래죠. 선물만 매수하거나 또 선물만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선물과 주식을 동시에 매매를 합니다. 선물을 매수를 하면은 주식은 매도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 부분들은 해지 거래 그리고 차익 거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투기 거래 측면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해지 거래와 차익 거래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차익 거래에 치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해지 거래와 차익 거래를 하는 성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인들은 대부분 투기 거래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만기일날 영향은 해지 거래와 차익 거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 3월 만기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시면은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잖아요. 매수가 많았다 선물 쪽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물 쪽에 매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가 많은 상황이었죠. 이제 요거 만기가 왔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청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청산을 하지 않고 다음 물 즉 9월 달까지 연기시키는 2월 시키는 롤오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만기일날 청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이미 청산을 한다고 마음을 먹은 쪽에서는 이미 청산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내일도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만기일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내 마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날 미리 주가가 만기일날 영향을 받으면서 빠지게 되면은 목요일날은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금요일날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통상적인 상황들이죠. 이에 따라서 내일은 오늘만큼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 1년에 4번씩 나오는 이 4마녀의 날은 의례적인 통과의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저께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4% 이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5월달 물가 예상은 지금 4.7%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4.7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서 당연히 일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 시장도 여기서 지금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의 시장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가와 금리가 간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을 보시더라도 1월달 1분기에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실적보다 더 크게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2분기에 오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진다,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이에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으로 보시면서 조정 양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다는 측면은 역시 경기 측면에 초점을 맞춰 나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면은 오늘 발표된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지난 1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는 4.1% 경제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5.6%나 성장을 할 것이다. 성장치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선진국이 5.4%,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7.7%, 유로존이 4.2%고 역시 동아시아 쪽이 강하죠.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8.5%가 되는 것이잖아요. 미국은 6.8%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도 성장률을, 전 세계 성장률을 6.0%로 전망을 했잖아요. OECD 역시 5.8%로 전망을 하면서 경기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와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가 좋다는 측면으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중간 조정 과정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일시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정해진 공식 비슷하게 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거됐다,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결론적으로 2022년 가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국채 매입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가는 것은 23년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내일까지도 좀 혼조 국면이 나오면서 조정 양상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만기 조정 과정을 거치고 주도주 맥락권들은 성장주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카카오가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쪽이 이제 뛰어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가 순환을 조금 도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아웃라인 측면에서는 상승 쪽으로 보되 중간중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이제 성장주 쪽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양봉으로서 셀트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오늘은 급작스럽게 오후 들어서 확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는 상황, 외국인들이 433억의 매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매도량을 보시면은 13,0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만기일 영향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역시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금 마지막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2016년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좁혀서 이번에 재개된 5월 3일부터의 공매도 세력과의 지금 전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5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이 공매도와의 전쟁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매도는 13,000주밖에 되질 않았는데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16만 3천주가 나왔습니다. 특히 JP 모간이 11시 15분부터 들어오면서 매도가 시작이 되어서 하루 종일 장 끝날 때까지 9만 2천주를 매도를 합니다. 대부분 다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도 JP 모간에서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매도는 별로 없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기를 앞두면서 누르는 영향도 있지만 공매도를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주가를 꺾어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25만 9,513원이잖아요. 거의 다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오후장 가서 꺾어 내리는 상황들이죠. 물론 시장도 밀리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내립니다. 이제 내일도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평균 가격이 거의 도달을 하는 상황이죠. 그 이후로 꺾어 내린 다음에는 다시 쇼커버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이틀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 더 꺾어 내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206억의 매도를 보이는 상황, 공매도는 2만 9천주입니다.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17만 5천주의 매도인데 이 중에서 공매도는 2만 9천주잖아요.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JP 모간 쪽에서 5만 3천주 장 끝날 때까지 매도 공세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CS 쪽에서 5만 2천주, UBS 쪽에서 만주 이렇게 해서 11만 7천주 외국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매도는 별로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어거지로 끌어내리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다. 즉 공매도로 누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면서 조만간 기존의 공매도 부분들이 평균 가격이죠. 11만 6,036원이잖아요. 오늘까지 요 근처로 왔을 때는 역시 쇼커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는 오늘 6만 1천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비중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19만 5천주의 매도에서 6만 1천주의 공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창구별로 보시면은 역시 JP 모간이죠. 4만 7천주, UBS 쪽에서 2,700주 이렇게 됩니다. JP 모간 쪽에서 오늘 작정을 한 것이죠.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 모두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제약은 JP 모간 쪽에서 4만 7천주, CS 쪽에서 3만 3천주, UBS에서 2,700주잖아요. 그런데 제약은 공매도가 6만 주인데 공매도 세력 쪽에서의 JP 모간과 CS 쪽이 비슷하잖아요. 즉 공매도 수량과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제약은 다르게 공매도로 나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의 막바지 국면들이 셀트리온 제약도 13만 3,731원이잖아요. 이제 평균 가격이 오는 상황들이죠. 이러한 상황으로서 누르는 작업들이 내일도 나올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죠. 물론 내일 좀 이랬다가 바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이고 이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일부 후퇴하는 상황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를 악물고 여기서 꼭 공매도 세력들이 이겨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나서 또다시 주가가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공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단편 일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이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매도 세력들과의 공방전에서 극복을 해 나가면서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셀트리온의 실적과 또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